자, 그러면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피딩 시스템 만든 거를 해보죠. 물론 피딩 시스템 안 만들고 여기다가 바로 이 인젝션 로케이션을 두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그 작업에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좀 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 피딩 시스템을 만들고 시작하기로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비어있는 레이어가 있을 텐데, 비어있는 레이어 좀 정리를 하죠. 그리고 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프로덕트 트라이앵글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노드로 바꾸고, 왜 켜져 있나. 그리고 파일에서 임포트가 아니고 지금 요 스터디에 추가로 런너 커브 데이터만 지금 IGS로 받아놓은 거니까 커브 데이터를 갖고 오기로 하죠. 오케이 해주면 커브 데이터가 들어왔죠. 커브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레이어가 또 두 개 만들어졌죠. 요거를 지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게이트 쓸 거니까 이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단 모델링에서 커브에서 커브들을 얘로 지금 브리크 시킨 거죠. 브리크 시키고, 얘도 얘로 브리크 시키고, 다시 얘를 얘로 브리크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피드라 그러고, 얘는 게이트 커브라 그러죠. 커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프로퍼티를 콜드 런너로 해주고, 얘는 프로퍼티를 콜드 스프로로 해서 케이퍼로 그냥 각도로 해도 되는데 3하고 4이 정도로 해놓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살려놓고 얘를 끄고, 얘는 프로퍼티를 콜드 게이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사각형으로 캐릭터를 디멘전으로 이거를 8mm에 6mm로 가서 5mm에 3mm 정도로
그래서 너브스에서 코다라이트가 0.1이면은 타이트할 텐데, 일단은 요거는 그냥 할까요? 이게 사실은 짧아도 뭐 별 문제는 없는데 계산상 좀 어렵다 그러죠. 소프트웨어 계산상 어렵다 그러는데, 짧게 해도 이렇게 크게 뭐 문제되는 경우는 잘 못 봤으니까 이러고 한번 프리뷰 해보죠. 여기에 게이트는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 코달 하이트를 0.2 정도 해줄까요? 다시 한번 프리뷰. 0.2도 좀 많네요. 0.3. 아이고, 0.3. 엔터를 치니까 그냥 메쉬를 바로 만드네요. 0.3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좀 거꾸로 됐죠. 프로퍼티를 이게 5고, 이게 3이고, 8이고, 여기고, 확인하고. 아, 이것도 참 프로퍼티를 안 바꾼 모양이구나. 얘는 8파이로 이제 좀 제대로 돼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인할 게, 여기서 여기 또 뉴 노드가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노드가 들어왔죠? 요 끝점에. 그리고 감추고 프로덕트 트라이앵글에서 노드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프로덕트 노드가 여기서 이제 빠져 있죠. 원래 있던 노드가 이제 빠져 있으니까 뉴 노드하고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됐고, 잘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커넥터를 여기다가 이제 다 만들어 줘야, 지금 여기서 그 수지가 차서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요 게이트 여기 있는 데를 전체가 이제 한꺼번에 차기 시작하겠죠. 요 전부터 차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게 커넥터를 만들어 줘야 되죠. 여기 뭐 좀 그냥 만들까요? 이렇게 또 이게 좀 노가다성인데,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좀 나중에 잘 되면 프로그램을 짜도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은 작업이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마크로 같은 걸로 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여기를 너무 촘촘히 만드는 모양이죠. 이러면은 다 됐죠? 연결이 다 됐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또 이거를 게이트 커브에다가 만들어 놨겠구나. 이 노드 게이트 커브에 만들어 놔도 좋겠네요. 이 노드는 풀드 노드라고 그러고, 이 빔은 풀드 빔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해서 얘만 빼고 필드 힘으로 펜렉터를 바꿔놓죠. 그 다음에 필드 커브는 감추고 게이트 커브, 아이고, 필드 빔하고 프로덕트 트라이앵글을 살려놓고 탑에서 얘를 이제 대칭을 시키죠. 대칭시킬 때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런너는 선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메시가 아닌가? 모델에서 무브 카피에서 리플렉트로 해서 지금 XZ 플레인이죠? XZ 플레인으로 카피로 해서 어플라이 주죠.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필드 노드 여기 켜놓고, 지금 여기도 노드가 있고 여기도 노드가 있으니까 얘네 둘을 콘넥터가 아니고 이번에는 콜드런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자동으로 됐구나. 자동으로 됐네요. 연결을 하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지? 커넥터로 됐네요. 아이고, 체인지 프로퍼티 타입으로 해서 오케이 해서 콜드런너로 바꿔주죠. 그래서 프로퍼티가 8이죠. 아까 뭘 제대로 안 누른 모양이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노드 커브 감추고, 이게 지금 트라이앵글로 들어갔을 테니까, 프로덕트 트라이앵글로 들어갔을 테니까 우리 바꿔놓고, 그럼 그 다음에 얘는 필드 커브 바꿔놓죠. 헷갈리니까.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이제 피드 노드만 켜놓고 여기다가 이쪽에 체크 표시가 다 들어와 있고 인젝션 로케이션만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컴퓨터가 좀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뭐 메인 메모리가 8기가인데도 이렇게 헤매네요. 못한 게 떠있나? AIX도 떠있구나. 다시 이제 제대로 됐네. 해주고 그럼 이제 해석할 준비가 다 된 거죠. 해석할 준비가 다 됐는데 이거는 끄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요 수지의 수지 재료를 이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뭐 연습이긴 하지만 얘로 하죠. 얘는 이게 이제 성형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하는 수지의 그레이드를 정확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거를 이제 제대로 안 해주면 그럼 이제 성형 해석한 데이터 중에서 뭐 볼만한 게 이 유동 패턴 뱉기는 볼 게 없죠. 뭐 그거 유동 패턴 외에는 딴 거는 뭐 전혀 신뢰성이 없으니까 뭐 재질을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대로 입력해 줘야죠. 요거를 꼭 그레이드까지 알아서 제대로 입력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몰딩 윈도우부터 하죠. 이제 사출 조건에서 사출 속도, 우리가 사출 성형할 때 처음에는 속도로 제어를 했다가 그 다음에 압력 제어로 바꾼다 그랬죠. 속도 제어에서 이제 압력 제어로 바꾸는데 그 사출 속도를 결정할 때 몰딩 윈도우가 바로 결정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디폴트로 해갖고 이거는 지금 몰딩 윈도우의 프로세스 세팅이고 이게 이제 필에 가서 요 프로세스 세팅이 이게 전부 오토매틱으로 되면은 잘 될 줄 아는데 이건 좀 많이 차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믿지 말고 꼭 몰딩 윈도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링, 패킹 이렇게 나가기로 하죠. 몰딩 윈도우는 얘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한번 돌려보죠. 몰딩 윈도우는 이제 성형 조건을 잡는 건데 몰딩 윈도우에서 이제 잡는 조건은
그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뭘 보냐 하면 세 가지가 이제 몰딩 윈도우에서 일단 사출 속도는 뭐 인젝션 타임으로 봐도 되죠. 타임을 길게 줄 거냐 짧게 줄 거냐, 결국은 속도니까 인젝션 타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용융 수지의 온도, 그 다음에 금형 온도, 얘네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얘죠. 상용 조건에서. 그 다음이 뭐 수지 온도가 되겠고, 금형 온도는 이제 제일 그 영향이 적죠. 그러니까 인젝션 타임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수지 온도, 금형 온도,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네요. 이렇게 보면 우선 퀄리티를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결과에 대해서 프로퍼티에서 이거를 금형 온도로 되어 있는데 인젝션 타임으로 바꿔주고, 인젝션 타임이 X축으로 바뀐 거죠. 속도를 얼마로 주면 품질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게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형 온도는 얼마로 고정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아마 60도에서 20도까지니까 그러면 40도 정도가 중간 정도 될 텐데, 40도에서 낮은 쪽으로 여기를 해놓죠. 수지 온도는 195도에서 235도니까 40도 차이 나니까 195에다가 20도 하면 215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 이 정도? 216.1이 여기 품질이 더 숫자가 높죠? 0.95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 점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품질은 100점 만점이 1이죠. 1에서 여기 이제 그 시간은 1.7초 정도, 1.7초가 나왔죠. 그렇게 보면 되고, 다음에 요 조는 이것도 이제 인젝션 타임 돼 있고, 금형 온도, 수지 온도, 이렇게 해서 40도 이 정도에서 보면 여기가 제일 품질이 좋아지겠죠. 여기가 이제 이 초록색은 그 사출 조건이 좋은 거죠. 노란색 쪽은 가능은 한 거고, 빨간색은 뭐 미성형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를 그 다음에 압력 강화는, 압력 강화도 요거 프로퍼티를 보면 이것도 인젝션 타임으로 바꾸고,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세팅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면 이때 이제 압력 강화가 제일 적어지는 거는 인젝션 타임이 상당히 길죠. 그런데 우리 이제 품질이 가장 좋은데 여기 정도 되나요? 여기 정도 되겠네요. 이때
35.64 메가파스칼이니까 요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던데, 여기 사출기 그 용량에서 충분하지요. 보통 뭐 한 150 메가파스칼 가니까 150 메가파스칼에 일반적으로 한 80%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니까 120 메가파스칼까지는 되니까 여유가 많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융수지 선단 온도가 얘가 사실은 품질의 기준이죠. 품질의 기준인데 얘도 이제 프로퍼티를 인젝션 타임으로 놓고, 다음에 이렇게 놨을 때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죠. 이때 이제 216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 온도 세팅한 게 216도인데 216도 나오니까 이때 이제 아주 1.7초 이때 아주 그 균일한 거죠. 용융수지 온도하고 그 실제로 그 유동선단 온도가 216도 차이가 없으니까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품질이 제일 이때가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쉐어 레이트는 그 디그레이드에 관계되는 거니까 때는 뭐 지금 뭐 이걸 봐서는 충분해 보이죠. 이때도 뭐 같이 봐도 되는데 같이 세팅을 해놓고 보면 뭐 쉐어 레이트가 한 뭐 4000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재질에서 보면 쉐어 레이트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가니까,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스는 0.25 메가파스칼까지고, 이건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쉐어 스트레스도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를 타임 기준으로 해주면 이때도 뭐 아까 0.25였는데 최대가 뭐 올라가 봤자 0.15도 안 올라가니까 뭐 여유가 많죠. 이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냉각 시간이 이제 품질하고 결충을 이루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함유 온도, 수지 온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 1.7초 여기죠. 여기서 한 7초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완만하지요. 경사가 완만하니까 여기서 시간을 더 가봤자 그 인젝션 타임 늘어나는 게 냉각 시간 주는 것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1.7초 정도로 세팅해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몰딩 윈도우에서 그 다음에 필링하고 패킹을, 제품이 크니까 두께도 이제 2mm고 리브들도 많으니까 그 패킹까지 같이 이제 해보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이때 이제 프로세스 세팅을 할 때
이건 뭐 40, 215. 그럼 뭐 나온 대로 38, 216 이렇게 줄까요? 그냥 이건 215, 40 이렇게 그냥 줘놓죠. 연습하는 거니까. 인젝션 타임에서 이게 1.7초 세팅을 하려 그러면 실제로 이제 1.7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전체 부피를 따져갖고 플로우 레이트를 그냥 맞춰서 보내는데 실제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게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는 게 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지하고 뭐 제품 모델링에 따라서 좀 틀린데 일반적으로 1.7 곱하기 한 이런 제품 같으면은 0.85 정도, 0.85, 1.445밖에 안 되는데 한 1.5초 정도를 우리가 줘보죠. 1.5초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속도, 압력, VP 스위치 오버죠. 요거는 몇 프로 찼을 때 여기 지금 런너까지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런너가 없이 이제 바로 쐈으면은 좀 퍼센트를 98% 이렇게 주겠지만 이건 99% 일단 이렇게 주죠. 그 다음에 패킹 홀딩. 패킹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사출압의 최대 사출압의 80%로 지금 10초 유지하는 거 돼 있죠. 이게 이제 지금 디폴트로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이대로 두고 여기서 나온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팅을 바꾸는 걸 해보죠. 그게 이제 보압 프로파일, 패킹 프로파일을 만드는 건데 뭐 간단하게만 해보고 뭐 쿨링 타임은 충분하게 20초 이렇게 줘놓죠. 그리고 뭐 지금은 이 첨가제 파이버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뭐 지금 건드릴 게 별로 없죠. 뭐 여기 사출기가 있으면은 이제 사출기 스펙을 넣어도 되고 얘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솔버 파라메타에서 지금 이거를 12개 층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뭐 더 나누느냐 12개 층이면 일반적으로 충분한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접촉 저항 얘기하는 거죠. 일단 디폴트로 두기로 하고 뭐 나머지 코어 시프트는 없고 퍼펌으로 돼 있네요. 퍼펌으로 돼 있어도 그냥 워닝만 뜨고 넘어갈 텐데 그래서 오케이 해주고 이제 스타트 어널리시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이제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코어 시프트는 여기에 이제 안 한다고 나오죠. 쿨링 채널도 없다고 나오고 워닝으로만 나오죠. 코어 시프트도 여기 뭐 오프가 자동으로 됐고 쿨링 채널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는데 이게 아마 시간이 거의 한 얼마나 걸리려나 시간이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PC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걸리기는 꽤 걸리죠. 그래도 뭐 지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요 필팩을 한번 해놓으면 요 필링 조건만 유지를 하고 패킹은 계속 바꾸더라도 필링은 이제 다시 계산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잘 되는지 잘 들어가고 있죠. 수치가 이제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만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